자, 오늘의 주제는 니제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니제르가 어쩌다가 탄생했고 어쩌다가 흘러왔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니제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겁이 안 나고, 아, 나 그 나라 알아. 야, 사실은 니제르 말이야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다 하고, 여러분이 아는 척, 잘난 척 하실 수 있는, 너무 쉽게 한국 근현대사랑 비유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97명이 오셨는데, 저는 이번 방송에 대한 목표는 60, 70명이었어요. 아, 이제 빠니의 형상인지 모르겠지만 20명 넘게 추가가 됐네요. 아, 그리고 자꾸 빠니 현상, 빠니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들 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메인 화면에 나올려나? 메인 화면에 왜 안 나오지? 메인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찍고 들어가죠. 빠니 보틀이라는 어, 여행 유튜버 분이 계시죠?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수는 졸라 많습니다. 거의 200만 명이에요. 현재 한국 여행 유튜버 원탑입니다. 이 친구랑 제가 같이 모로코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상이 오늘 공개됐어요. 이제 공개되자마자 보시다시피 아침에 공개됐는데 거의 이제 50만 넘겼어요. 그래서 이걸 타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만이란 디니지 그 뭐지? 만이란 모로코 영상 몇 편 올라갈 거고, 다른 영상도 좀 나올 거예요. 제가 만이랑 거의 열흘 가까이 같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열흘은 거의 한 달 느낌. 왜냐면 우리 자꾸 이동했거든요. 한 도시에는 이틀씩 있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열흘이 거의 한 달 느낌이었고, 저는 이제 2주 만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왠지 진짜 한 2달 만에 오는 느낌이었어요. 어, 가족 이야기 2탄 안 나오나요? 아, 가족 이야기 2탄을 저 진짜 할 겁니다. 더 재밌게, 더 사진 자료들 많이 찾아서 가족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 맛보기였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보셨던 그 제 채널에 있는 가족 얘기는 맛보기였는데, 더, 더 막장 드라마 같은 가족 이야기가 있죠. 아, 니제리는 아프리카 대륙 맛있습니다. 아, 하여튼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이제 니제리 얘기를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영상 덕분에 오늘 좀 약간 구독수 살짝 올라갔고, 그리고 방송 사고는요. 아니, 방송 사고를 원래 제가 들고 모로코에 가서 만이랑 같이 시청하면서 시청하는 모습을 이제 편집을 하고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또 10만 됐는데 영상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렸는데, 그 방송 사고 영상을 제가 어쨌든 간에 어, 이제 아시다시피 어디야? 이거를 만들었는데 원래 이거 대신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 제가 일본에서 했던 방송 사고 영상을 약속해요. 그거 10만 넘겼을 때는 하려고 했는데 누구랑 같이 시청하는 모습을 찍고 올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냥 그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재미없을 수 있어. 왜냐면 방송사고를 제가 터키말로 했잖아요. 일본에서. 좀 약간 누구랑 같이 보는 모습을 찍어야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약속은 약속입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 근황 토크. 그럼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니제리입니다. 니제리에서 아시다시피 지난주 7월 26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이 쿠데타 왜 일어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짧은 영상 오늘 하나 올렸거든요, 제 채널에다가. 그걸 다음에 보셔도 되고 지금 보셔도 되고, 그냥 라방을 떠나지 마세요. 일단은 니제르, 이제 니제르하고 니제리아 형제 나라인가? 뭐 형제 나라로 볼 수가 있죠. 왜냐면 비슷한 민족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상봉 가족? 이상봉 가족 맞나?
이상봉 가족. 이상봉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가족. 아니, 네 자리 이상봉 씨 나오나? 이상가족이야. 무슨 뽕이야. 그냥 이상가족. 뽕가지 왜 나오냐? 이상가족 상봉이지. 맞아, 맞아. 이상가족 상봉. 예. 죄송합니다. 여튼, 여기 이제 부족들이 분란됐어요, 여러분. 그,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형제 나라라고 말하기에 좀 그렇기도 하고, 왜냐면 니자리 북부에는 베르베르족 살아요. 투아렉이라는 일종의 베르베르족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제리의 분위기하고 나이제리의 분위기 좀 다릅니다. 니제리 이제 프랑스식 민지였고, 나이제리아는 영국식 민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설계도 다릅니다, 여러분. 예, 프랑스 식민지를 받은 나라고 그 영국 식민지를 받은 나라, 스페인 식민지를 받은 나라를 도시 설계를 보면서 구분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가사블랑카 갔잖아요. 그 파리랑 같이. 가사블랑카 아시다시피 생 프랑스 도시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모로코의 도시이긴 하지만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시절 때 좀 약간 띄었어요, 그 도시가. 프랑스 식민지를 다소 모로코의 제일 큰 도시가 된 거예요. 가사블랑카. 예전 수도 된 적도 없었고. 하여튼 이제 니제리아 도시 구도하고 나이제리아도 좀 다르고, 그러면 왜 자꾸 이제 나이제리아 말이 나오냐면, 여기 강이 있어요. 나이제르 강. 어디야? 강이 어디야? 잠깐만요. 강이 안 보이네. 니게르 리버. 니게르 리버. 를 치시면, 이거. 자, 이거. 보시다시피, 이런 니게르 리블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뭐예요? 나이조강. 나이조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그 나이저강 때문에 여기는 나이제리고 니제르. 발음 주의. 여러분 이상한 개그 이상한 애드립 치지 마십시다. 우리 지금 여기서 너무나 학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처럼 어렸을 때부터 삼촌자만 교도하는 여튼 그래서 원래 부르키나파소 이름도 예전에는 아프르 볼타인가? 여기 지금 부르키나파소 있잖아요. 걔네들의 옛날 이름이 우페르 볼타인가? 그래, 우페르 볼타였어요. 우페르 볼타였는데 이제 거기 혁명과 같은 뭐 체고와레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우페르 볼타가 뭐냐면, 월타 리블이 있어요. 또 거기엔 그 월타 리플의 위쪽, 그냥 강의 위쪽,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알아서 쓴 거죠. 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쓸데없는 TMI들입니다. 여기 이제 부르키나파소예요. 다음에는 왜 부르키나파소를 만드냐? 부르키나파소가 사실은 걔네들의 현지 언어로 행복한 사람들의 나라이라는 의미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이 없어요. 무슨 예를 들면 한국, 아니면 요즘 약간 옛날 기록들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부르키나파소는. 그냥 그때 그 혁명가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나라 이름을 만든 거예요. 여튼 일단은 나이제리 이름, 그리고 나이제리 강, 나이제리아 어디로부터 나온지 이제 이해되신 거죠. 그럼 나이제리아의 첫 대통령이 누구냐? 나이제리아의 첫 대통령은 하마니 디오리였어요.
하마니 디오리. 이분. 하마니 디오리였는데, 이제 이분은 여러분, 사실 교수예요. 아니, 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정치인으로 활동했다가, 다음에 그 식민지 시절 때는 니제리아의 담당자가 된 거예요. 이제 니제르를 프랑스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람의 아버지도 사실은 좀 약간 이렇게 못된 집안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했던 공무원 집안의 자식이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랑 비슷한 분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좀 약간 교사였잖아요, 하와이에서.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사람 독립운동 같은 거 안 했어요. 그 프랑스 식민지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독립운동을 안 하고, 아, 독립시켜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는 나라는 니제르예요. 왜냐면 여러분, 니제르는 그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사를 보시면 일부 나라들의 나름 좀 약간 배경이 있거든요. 근데 니제르는 모리타니아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의 단독 역사에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강대국 아프리카의 속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제리 사람들한테는 뭐 다른 아프리카 국가한테 지배를 당하나 프랑스한테 지배를 당하나 뭐가 다르냐, 이러한 입장이었죠. 이제 차이점은 대충 아시죠. 그리고 공산주의도 제대로 확산이 안 됐거든요, 니제리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다가 이제 소련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좀 약간 확산이 돼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반불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면 프랑스는 공산주의 아니니까. 또 나이제리아에는 공산주의도 안 들어왔어요, 제대로. 그래서 니제르는 나는 굳이 독립을 해야 되나 하고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58년 이후로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들이 독립의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때 하마니 디오리도 뭐예요? 니제리아 이제 담당자이니까 알겠다고 하고 대통령 됐어요. 이제 대통령 됐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여기 사진이 있어요. 잠시만요. 사진으로 갑시다. 여기서 짝게 나오네요. 자, 이분이 처음에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독재 기질이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좀 독재의 길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분도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도 독재하기가 시작했습니다. 독재하기가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이란 차이점이 뭐냐, 한국이란 차이점이 4.19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이제 이건 한국에서 잘 소개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제일 박정희를 사랑하고 이승만을 사랑하는 우리 조갑재 선배님도 쓰시는 책들을 보시면, 이거 사실 학교에서 다들 인정하는 건데 외부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거 뭐냐면, 사실 박정희는 이승만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중간에 4.19가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 이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어, 박정희는. 근데 이제 4.19가 일어나니까 근데 1년 이후에 한 거예요. 여튼 여기서는 이제 4.19가 일어나진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박정희 같은 분이, 즉슨 세이니 쿤체가 이렇게, 이분 세이니 쿤체 군인이었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언제? 1974년에 세이니 쿤체 카카.
이제 이분이 쿠데타를 하고 이제 하마니 디오르를 뭘 했냐면 좀 일단은 잡아놨어요. 가택연금.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세인이 군체도 뭘 했냐면 하마니 디오르를 모로코로 보냈어요. 왜냐면 여러분,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대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모로코를 가지고 좀 약간 농담하고 비하고 그러긴 한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모로코도 갔고 모로코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갔는데, 여러분 진짜로 모로코는 나름 그쪽 지역에서는 대빵이에요. 형님의 나라예요, 진짜로.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 가시면. 여튼 모로코에서 이제 계셨습니다. 근데 모로코 카사블랑카 아니고 모로코의 수다 라바드에서 이 조대 대통령 선생님, 하마니 선생님, 하마니 디오르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망명 생활 하셨죠. 자, 그러면 세인이 군체 각하, 세인이 군체 대장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분도 역시 좀 약간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도 원래 하마니 디오르의 독재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근데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독재 길에 빠지기가 시작했었는데, 김재규한테 암살당하지 않았고, 이분이 제 알기로는 아마 아파서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제가 쓴 것들이 있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뇌암이 있어가지고 파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무슨 국민의 반란에 의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군인이 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 시절 때는 나름 좀 약간 국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한국이랑 비슷하게 세인이 군체에 대해서 좀 약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근데 호가 더 많아요. 확실히 니제에 대해서. 세인이 군체가 잘했다. 왜냐면 이 사람 정권 때는 좀 독재를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대적으로 사람이 죽은 거 없었거든요. 좀 약간 비교가 돼요. 이 사람 시절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광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좀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박정희랑 이제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분도. 여튼 이제 이분이 87년에 아파서 들어가십니다. 프랑스에서. 그러면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으냐? 이분의 후배이겠죠. 박정희의 후배가 정권을 잡았듯이 이분의 후배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후배, 이분 이름이 오스만이었나? 알리 사바오. 이분의 제 후배 알리 사바오는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알리 사바오는 여러분 전두환과 다른 점이 있죠. 비슷한 점은 몸매예요. 둘 다 어느 정도 마이코니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좀 약간 몸 사이즈 말고는 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빨리 민주화를 일으켜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새로운 이제 헌법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리 사바오를 오직 전두환 아니고 전두환하고 노태우 짬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분 시절 때는 좀 약간 많이 밀어붙였어요. 좀 빨리 민주화하자. 욕먹고 싶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좋더라고요. 물론 뭐 5년 동안 정권을 잡았지만 87년부터 93년까지 한 6년 있네. 전두환도 6년이었는데, 아니 전두환은 6인자를 했는데 이제 쭉 8년 갔죠. 여튼 별개의 문제. 그냥 알리 사보는 이제 한 가지 꼼수를 부렸어요. 전두환이랑 같은 꼼수. 전두환도 정권을 넘기려고 했을 때는
노태우가 좀 약간 이겼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다음 선거 때 자기 후배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자기 후배가 누구냐면 마마도 툰자, 이분 마마도 툰자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93년에. 근데 실수를 한 거예요. 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3당 합당이 있었잖아요. 김영삼, 그리고 노태우, 김종필.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게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권이 하여튼 지금 약간 93년에 선거를 했는데 이분이 이기지 못했어요. 원래 군인들이 이 사람을 밀어붙였거든요. 그럼 누가 이기냐? 이분이 이겼어요. 김영삼, 마하마네 오스만 대통령. 이분도 이제 좀 약간 말코니 몸매가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랑 좀 비슷하신 느낌이고, 그리고 이분이 군인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김영삼도 우파잖아요, 보수잖아요. 군인들도 보수였는데, 그래서 그 선거 때는 군인 후보 하나 있었고, 93년 선거 때는 이제 우파 정치인 한 명 있었고 좌파 정치인 한 명 있었는데, 좌파라고 안 할게요, 진보라고 할게요. 근데 선거를 군인들의 후보가 이긴 거 아니고 보수의 후보, 즉슨 오스마네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93년에. 근데 이제 이분이 나라가 바로 민주화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움직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랫동안 군부가 다스린 거잖아요. 군부가 다스렸을 때는 단점들 많겠죠. 근데 장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군부가 다스릴 때는 물론 헌법을 보고 다스리겠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 군인이었기 때문에 선후배 그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나의 권한들이 헌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럼 나는 나의 권한을 끝까지 하겠다 이런 거 아니고, 자꾸 위에 있는 선배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니까 권력 다툼이 덜이 일어나요, 군부가 나라를 다스리면. 왜냐면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예를 들면 나는 외교부 장관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여기서는 알아서 움직여도 되는데 윗사람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정치인들의 마인드고, 근데 군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오랫동안 조직 생활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시민이 대통령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민이 알아서 이제 사람들이 임명하잖아요. 자꾸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라 운영이 안 된 거예요, 93년 이후로부터. 그분도 인정했어요. 나는 첫 시민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힘듦을 내가 겪었다. 하여튼 그래서 나라가 운영이 안 되니까 젊은 군인들, 진짜 나이 어린 군인들이 빡친 거야. 이거 뭐냐, 이거 나라 꼴이냐, 정권을 잡아야 돼.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언론, 한국에서 지금은 잘 언급이 안 되지만 김영삼으로 넘어갈 때도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할 수도 있었어요. 이거는 웬만큼 시야의 기록들에도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군인들이 선배 군인들을 보고 눈치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원래 그때 쿠데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93년에. 뭐야, 93년 아니지, 그렇죠, 93년. 우리는 김영삼한테 정권을 준다고? 이분들이 나라를 관리할 줄 아냐? 이분들 정치적 야심, 표심 때문에 나라를 이상하게 다스릴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여기서 또 댓글에는 푸켓 같은 아프리카 국가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저는 그 나라 이름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언젠가 거기에 여행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인터넷 치시면 거의 비슷한 나라에 있어요. 그 정권을 잡았다가 아들한테 넘겨주고 아들 위주로 가는 나라가. 조금만 치시면 뭐지, 유튜브에 있는데, 구글에 있는데, 제 입에서 가지고 가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그런 나라들 갈 건데,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하긴 시키지 마시고요. 여튼 하여튼 이제 이분이 3년 동안 93년부터 96년까지는 나라를 관리하려고 하다가 자꾸 국무총리들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라 운영이 안 되니까 젊은 군인 이브라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브라힘 바레. 진짜 좀 약간 나이가 어렸어요, 이분이. 이분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제 나라를 빨리 정상화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분도 이제 어리니까 좀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한 3년 동안 99년까지 갔다가 이분의 선배들이,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장난치냐? 우리 빨리 민주화를 하려고 하고 프랑스한테 귀엽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이분의 선배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우다 말람, 데이빗. 그 성경에 있는 데이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도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그 이브라힘 딸에. 이분은 얼굴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 원래 다른 사진에서 얼굴에 그거 없는데. 하여튼 이분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1년 만에는 빨리 정리를 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다시 선거로 갑니다. 선거로 갔는데 드디어 김종필 아니면 노태우 아니면 김종필하고 노태우의 합장 마못 단자가 정권을 잡습니다. 너무나 민주주의적으로. 예전에 이제 군인이었다가 90년대 선배들이, 야 우리는 정권을 시민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너 좀 약간 은퇴를 하고 조금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다음에 선거를 좀 이겨라 라고 해서 93년 때 이제 정권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안 됐죠. 그래서 6년 만에 선거를 이제 이겼습니다. 6년 만에 정권을 잡았어요. 원래 이제 군부는 그동안 키웠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부는 자체적으로 키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진짜 큰 문제 없이, 이상한 조작 없이 자기 힘으로 99년 선거를 이겨요. 자, 이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결론적으로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군부가 있으니까 정권을 오래 하려고 했어요. 2010년까지 갔어요, 이분이. 2010년까지 마모도 단자가 정권을 잡고 갔는데 또 불만이 생긴 거예요, 국내에서. 이거 뭐냐고, 우리 빨리 니제르를 민주화 시켜야 돼. 니제르가 민주화 돼야지 다른 아프리카 국가랑 비교당하고, 그 비교당하면서 프랑스한테 기여움을 받을 거고 서양 세력한테 기여움을 받을 건데, 이거 안 되냐고. 지금 댓글창에 두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해야 돼요. 하나는 파키스탄 테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파키스탄 테러를 지금 니제리 주제의 와중에는 설명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끝나야 돼. 좀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는 알파고님 10만 구독자 돌파 축하, Q&A 가자. 여러분, Q&A 거의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지식 램프 세계수다라고. 그때 오시고 질문을 무작정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때 저는 질문 받으면 한 2, 3분 안에 그 질문 답변하고 다음에 새로운 질문은 답변합니다. Q&A는 자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다시 지제로 넘어갈게요. 지제 아니죠, 니제르. 여러분, 이 니제르를 제가 이때 접했어요. 제가 논문 쓰기가 2011년이었는데 이분이 2010년에 쿠데타 당했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얼마 안 된 국가이니까 니제르를 제가 그때 서울대학교에 다녔을 때 공부했어요. 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배경이 뭐고, 쿠데타를, 예를 들면 니제리아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주로 대통령실 경호대 대장이 일으키거든요. 왜냐면 니제리아 군부에서는 제일 꿀맛의 자리는 거기에요. 이번에도 그쪽 사람이 했어요, 쿠데타를. 주로 그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거든요. 총사령관 하진 않아요. 여튼 우리 마마두 단자도 10년 동안 나라를 이끄다가 쿠데타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또 젊은 군인한테. 잠깐만요. 그 사람의 사진 있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살라우 디지보 이분이에요, 여러분. 살라우 지보 이분이 쿠데타를 하고 진짜 말 그대로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헌법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1년 만에는 민족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쿠데타를 했는데 2011년에는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거에 안 들어가요. 진짜 이 사람 선거에 안 들어갑니다. 그 선거에. 그래서 선거를 누가 이겼는가? 선거를 이분이 이겼어요. 마함모드 이소프. 마함모드는 이제 모함메드인데 니제리식 발음이죠. 그럼 이 사람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람은 김대중이에요. 일단 이 사람의 정당이 진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민정이양을 했던 93년 선거 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선거를 하고, 그때부터 매번 대선에 들어갑니다. 매번 대선만 있으면 이분이 기본이에요. 모든 대선에는 이분이 기본이에요. 근데 그동안 사람들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진보 정당의 수장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는 프랑스랑 좀 약간 친해져야 되고, 거기서 이제 지원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오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안 찍어요, 사람들이.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괴롭힘도 그렇게 많이 당하진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처럼 납치당하고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물론 좀 힘들게 했죠. 근데 너무 이렇게 크게 힘들게 하는 거 없었고, 그래서 93년, 99년, 2005년 모든 대선 때는 기본으로 디폴트로 후보였어요. 모함마드 이소프 이분의 정당도 PNDS 이라는 정당이에요. PNDS이고 색깔이 핑크색이에요. 이슬람 나라답지 않게. 니제르 보수는 친프랑스인가 보죠. 예. 여러분, 니제르 사람들은 최근에 와서 프랑스에 대한 살짝 좀 반감이 있는 거지, 다른 아프리카 식민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기존에 거기에 현지인들이 만들었던 왕국이 있는데 프랑스가 와서 무너뜨린 거 아니고, 이미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지배받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비교적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으로는 판프 감정이 덜 되는 나라입니다, 니제르가. 여튼 그래서 이분 정권을 잡습니다, 2011년에. 그리고 이분이, 잠깐만, 사진이 있나? 이분의 부인이 2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둘 다 이쁘십니다. 좀 약간 나이가 중년성 아주머니이신데도 이분의 부인들이 예쁘십니다.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좀 약간 나름 이렇게 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이사타, 이거 거지나?
잠깐만. 이거 첫째 부인이에요? 아이샤예요. 아이샤타라고 하는데 아이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예쁘세요. 그리고 둘째 부인 라일라. 이제 둘째 부인이 살짝 그 북방 베르베리족이란 혼혈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이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직업이 있는 힘이 있는 여성분들이에요. 이렇게 좀 본인이 정치인이고 강력한 사람이니까 가서 그냥 예쁜 여자를 뺏어왔다 이런 거 아니고, 이 여자들의 그 이력으로 보시면 나름 좀 약간 강력한 여성분들이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결혼했지? 아니 보통 일부 다처제를 갔을 때는 여자 하나가 좀 약간 강력한 이미지가 있고 나머지 여자들은 좀 하여튼 좀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에 밀리는 분인데, 이 두 명도 대단하신 여성분들입니다. 이분도 원래 다른 얼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방송하면 하루는 엄마는 살짝 화를 나시거든요. 너도 관심 있지? 너도 일부 다처제? 이러신 거예요. 여기 모습이 있으십니다. 같이 나오시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아이사타 같이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거든요. 둘이 이렇게 가끔씩 같이 활동하기도 해요. 이분인가? 확실히 이분이에요. 둘이. 하여튼 여러분, 참고로 니제르는 99% 무슬림 국가예요. 그래서 되도록 여성분들이 대충이라도 머리에 뭘 덮거든요. 근데 지금 민족 스타일로 보시면 대충 덮은 거예요. 대충 좀 덮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생 이슬람적으로 덮은 거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패션 있게. 봐봐, 남편이 앞에 있고 부인 2명 뒤에 있어. 마리카 씨 몇 년생이라고? 88년생이라고? 75년생이세요. 무슨 88이에요. 여튼 결론이 뭐냐, 우리 김대중 선생님의 부인은 한 명이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정도로 좀 그런 면이 다르다. 우리 김대중 선생님은 오직 한 명이랑 결혼하셨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제 마모드 이소프는 이제 김대중, 니제르판 김대중이죠. 이분이 재선했습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잠깐만, 김대중 퇴근 재원하셨나? 바로 확인으로 들어갈게요. 김대중 대통령 보겠습니다. 재원하신지 안 하신지. 자, 배우자 사비올 돌아가신 거네. 부인이 맞아? 돌아가신 거네. 맞죠? 사비올이면 돌아가신 거 아니야? 기혼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신 거야?
가슴 앓이가 심해져서 약을 먹었다가 홍수 상태가 빠지고 김대중이 부른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숨졌다. 당시에 32세. 진짜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네. 첫째 부인이. 차영애 씨. 뭐 그렇다면 김대중 선생님은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이분이. 여튼 주제는 마모두 이서포이라는 니제르의 제대로 된 최초의 대통령. 하여튼 이분이 두 번이나 정권을 잡고 갔습니다. 두 번이나 정권을 잡고 가서 재선했는데, 사실은 밀어붙였으면 삼선을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 했어요. 안 하고 자기 후배를 밀어줬어요. 그럼 그 후배가 누구냐? 모함메드 바솜. 사진. 바솜. 사진, 예쁜 사진 하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분이에요. 니제르의 최초의 백인스러운 대통령. 바솜. 자, 이분이 어떻게 보면 노무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무현 대통령. 일단 이 사람이 니제리 역사상 최초의 백인스러운 대통령이에요. 그 전에는 니제르도 나름 부족 사회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균형이 있거든요. 이 균형 속에서는 백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흑인이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균형 세력 균형 구도 안에서 백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분이 자기 선배 덕분에, 왜냐면 마솜 대통령이 이소프 대통령 시절 때는 외교부 장관도 했고 내무부 장관도 했는데 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소프 대통령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는 진짜 잘한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넘겨주자. 그래서 정당의 후보로서 다음 선거에 들어갔어요. 언제? 2021년에. 근데 이 사람이 선거를 이겼잖아요. 근데 취임식은 안 했어요. 이겼는데 취임식은 안 했거든요. 그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때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왜냐면 여러 면에서는 군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여튼 쿠데타를 제압을 했어요. 쿠데타를 제압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날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취임식이 11일이었는데 9일날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제압됐고 이틀 이후에는 이 사람이 이제 취임식에서 맹세를 하고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늘 군부랑 관계가 좀 약간 불안했었습니다. 제일 좀 약간 신경 쓰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오마르 치아니. 오마르 치아니. 오마르 치아니 안 나오네. 잠시만요. 니게르. 이분. 이 사람 누구냐면, 좀 약간 예쁜 사진이 있어야 됐는데, 경호대 대장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10년 전에 임명됐거든요. 10년 전에 임명됐어요.
모하마드 이소프 대통령, 김대중 같은 대통령 시절 때 임명됐는데, 근데 오래 있었어요, 이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다 보니까 실세가 된 거예요, 군부 안에서. 물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지금 시세죠. 그냥 나라를 혼자서 이끌고 가요, 이 사람이. 그럼 이유가 뭐야?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자, 오늘은 제가 올린 영상에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는 쿠데타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말리에서도 일어났죠.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일어났죠. 자, 지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니제르는 여기잖아요. 차드에서 거의 40년 동안 해먹은 사람이 그 발랑 그룹이란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다가 죽었고, 이제 아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고, 말리에서 이미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었고,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일어났고, 기니에서도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여기 이제 사헬 지역인데, 이제 여기 그 이상한 집단 있잖아요. 이름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너 딱 붙이니까. 걔네들이 보코하람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자기 서식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2014년부터는 여기 이 나라들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군사 작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프랑스는 좀 이상하게 군사 작전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쏟아지는 것도 있고, 이 돈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프랑스 보기에 이제 졸수를 해야겠다. 안 되겠다. 졸수하자. 근데 이 나라들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너를 믿고 이렇게 전쟁에 가담을 했는데 우린 사실은 우리 스타일로 쉽게 풀어줄 수가 있었거든. 너 지금 이렇게 빠지면 어떡해. 그리고 빠지는데 무기도 안 줘. 무기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빠진다면. 그건 다 안 해줘.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무기를 주면 이제 소수민족들은 반란을 해서 다 학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부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군부 눈에는 나쁜 사례가 있어요. 바로 남수단이에요.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나라가 분란되거든요. 근데 이제 군부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를 넘길 때까지는 너무나 권위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다. 빠르게 움직여야 돼. 왜냐면 대통령들은 정치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외교적인 것도 고려하고 프랑스랑 관계도 고려하고 그러긴 한데, 군부 입장에서는 이 안보 문제가 빨리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서 정권을 잡아야 돼요. 다 쿠데타 일어났어요. 다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배경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알려줬는데,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는 원인 아니고 결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는 좋은 무기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그너 그룹한테 받아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빡친 거 뭐냐면, 프랑스는 우리한테 왜 무기를 안 주냐. 우리가 가서 옆에 있는 나라랑 전쟁도 일으킬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다 아랍어펌 이후로부터 우리나라들의 안보 문제가 터졌는데, 그거 우리 잘못이냐?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도 내가 걔네들한테 주면 걔네들이 가서 테러 조직들을 조진다는 핑계로 소수민족까지도 조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프랑스의 입장도.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다시. 딱히 이거 없어요.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오마르 치아니 대장이 발표를 했는데, 바솜 대통령을 가지고 나쁜 말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나쁜 새끼다, 나라를 잘못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살짝 무능하다. 나라 대통령 무능하다는 말도 아니고 뭐라고 했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니제르 근현대사였습니다. 혹시나 자꾸 한국과 근현대사에 있는 인물들이랑 비유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나친 보수 아니면 지나친 진보분이 계신다면 그분들도 마음 상처를 받으셨다면 저 진짜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 목표는 좀 약간 이해시키려고 그 흐름을, 왜냐면 비슷한 사람 말해줘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였지 특별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아시다시피 이러한 기획된 라방들을 제가 라방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비공개로 하거든요. 이 라방들을 보고 싶으시면 이 대단한 사람들이란 같은 면단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사람들, 이분들 누구인가? 우리 채널을 유료 구독하신 분들이에요. 매달 5,000원을 우리 채널에다가 해주시고 알파고랑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라방이 끝나면 비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니제리 여자들이 예쁜가요? 좋은 질문. 야, first ask them. 진짜 니제리 여자는 결혼할 것인가? 할 거야? 할 거야?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자는 어느 나라에 가면 다 예뻐요. 니게리안 girl. 근데 잠깐만, 너무 이상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görseller. 대충 이렇게 나오네. 운이 좋으시면 이런 분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에미레이스를 통해서 니제리아 가시고 니제리 여성 한 명이랑 결혼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의 활동 분야를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고 스타일이네. 여러분 무슨 바고 스타일이에요? 저 스타일 이제 없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1대1 때 얘기합시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니제리아에서 결혼하고 며느리 데리고 오셔야 돼요. 거기 계시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국가 갔는데 와, 나 참 진짜 멘탈 푼게예요. 와, 사람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 진짜 모르겠어. 이런 좋은 질문이 있어요. 프랑스는 아직까지도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꽤 컸다는 사실은 알파고님 덕분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직도 프랑스는 강력합니다. 제가 갔던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부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니제리 정도 아프리카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 정도의 아프리카는 수단, 차드,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아는 생 아프리카 아니에요, 사실은. 아랍하고 아프리카의 짬뽕이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서 사실은 이 남수단 모델이 많아요. 여자 모델. 왜냐면 남수단 애들이 무슬림 아니니까 히잡 집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제일 좀 약간 사랑받는 아프리카 모델들의 지역을 보시면
남수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니제르도 음식을 물어보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답변을 했죠. 니제르 음식은 이 마그렙 음식이랑 비슷한 것들도 있고 생아프리카 음식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K님 안녕하세요. AK님은 오늘은 부끄러우셨어요. 왜냐하면 핀란드 여자가 한핀 태전으로 보고 멘붕된 걸 보고. 자, 왜 쿠데타가 자주 쉽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는 물리학 같은 원칙이 있어요. 물리학에서도 물건이 농도가 높은 것에서 농도가 얕은 것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걸? 예를 들면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거는 농도가 얕은 것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농도가 깊은 것이 관리를 해야 돼요.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에서는 사회가 발전 안 됐기 때문에 제일 농도가 깊고 튼튼한 조직은 어디예요? 군부예요. 그래서 군부한테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한국도 경제, 교육 민주화를 하지는 않았었으면 자꾸 군부한테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여기 책들이 있어요. 한국 군인들의 그 뭐죠? 해결록들? 50년대 군인들이 50년대 한국 군인들의 교육 수준이 일반 한국 공무원보다 높은데 군인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은 자리에서 이런저런 일로 만나잖아요. 군인들 보기엔 자꾸 나 이 무식한 새끼들의 오도를 받아야 되나? 이 무식한 새끼들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군부가 사회에 비해서 너무나 발전돼 있으면 자꾸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쿠데타를 막으려면 시민사회가 발전돼야 돼요.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이 그걸 해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국 시민사회는 너무 발전됐어요. 교육, 지식, 경제적으로. 오직 병력으로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병력이 지금 미국 군부가 세계 1인데 그리고 미국이 쿠데타를 일으켜야죠. 이제 또 댓글에는 엘리트 의식의 자기는 손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손이라고 아니고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하다 악하다 그거 아니고 여기가 너무 튼튼해요. 그냥 여기 너무 약해요. 그럼 권력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리학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감정을 벗어나고 감정 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인간들은 너무나 느슨해요. 서로 너무 조직이 약해요. 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조직이 너무 강하고 튼튼해요. 그럼 중심이 이쪽에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물리학처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막으려면 여기 있는 조직을 발전시켜야 되고. 하여튼 하여튼 미국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에 권력을 잡고도 내려놓았는데 여러분 워싱턴 대통령 시절 때 쿠데타 기도가 있었어요. 그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그 눈치를 보고 초대 대통령이 군인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독립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누가 가서 앞장서서 싸웠어요? 군인들 가서 싸운 건데. 근데 그 이후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워싱턴 장군으로 가야지 그 이후에 대한 수습도 잘 하실 거다. 왜냐면 워싱턴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는 이미 확인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도
저기에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싶었는데 워싱턴이 막은 거예요. 군사 쿠데타 툭 하면 일어난 나라들 특 옆 나라랑 싸우면 3일 만에 개박살남.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에서 지금 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가? 일본의 군부하고 일본에 있는 잔민당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튼튼하고 더 강하고. 일본 군부의 자체 경제력 없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집트를 아세요? 이집트 군부에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기업이 있어요. 군부 내에. 이집트에서 제일 잘된 조직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군부예요. 안타깝게도. 이거는 내가 이집트에 있는 쿠데타를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시시 대통령 뭐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을 없이 보면 그러는 거예요. 군부가 왜냐면 이집트를 만든 사람이 군부예요.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 였는데 이제 오스만 제국의 제독이 된 거예요. 모함메드 알리 파샤가. 그분이 군인 출신인데 거기에 이제 도지사? 제독 같은 사람이 됐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살짝 흔들리니까 독립운동을 했는데 자치권 정도 얻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군인 출신이니까 군부를 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관리했죠. 한국으로 따지면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독립시킨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하메드 알리 파샤는 오스만 제국의 군인이었어요. 여튼 그 사람 그때 군부에다가 어마어마한 좋은 자리들도 주고, 물론 오스만 제국 때부터 내려왔던 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군부가 강해요. 이집트에서. 그럼 터키도 교육 개혁해야 되네. 여러분, 튀르키예에서는 교육이 대버됐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한국에 왔을 때는 중고등학교 교육이 제 보기에는 한국보다는 좋았어요. 튀르키예 거는. 근데 대버됐어요. 에르도안이 제일 많이 만졌던데 교육비예요. 자꾸 2, 3년 만에 튀르키예 교육 제대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꼴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너무 정교화가 됐어요. 나도 무슬림이에요. 나도 하루 5번 예배를 하는데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 교육이잖아요. 그걸 좀 약간 다른 거를 가르쳐야 돼요. 종교를 어차피 금요일마다 아빠랑 같이 이슬람 사원에 갈 때 거기서 설교 듣기도 하고, 라마단 때는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슬람 사원 가는데, 좀 약간 도덕하고 종교를 누가 강제로 공무원 월급으로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꼴이 된 거예요. 여튼 제가 왜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잘 살냐고 하시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교육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충남대학교도 있긴 한데 너무 튼튼한 고등학교 교육, 제가 진짜 졸업했던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너무 튼튼하게 했어요. 지금 튀르키예 학교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444예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4학년. 그리고 대학교들이 지금 망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튀르키예 대학교들은 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개 대학은 그냥 가이스트랑 다를 거 없어요. 예를 들면 튀르키예에 있는 어뚜이라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건 가이스트랑 다를 거 없어요. 물론 가이스트는 너무나 세계적인 대학교인데, 근데 좀 약간, 예를 들면 제가 붙었던 대학교 이스탄불 기술 대학교, 가이스트는 자매 결혼이에요. 대학교들이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다 지금 대버됐어요. 다 대버됐어요.
튀르키예에서는 논문 장사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알파고 대학교 이제 라방학과 석사생인데요.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논문 써야 되거든요. 논문 하나 얼마예요? 그러니까 팔아줘요. 논문 가게들이 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는 빨리 나락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튀르키예에 있는 조직들은 다 몇백 년의 조직들이에요. 예, 하나의 문제만으로 한 인물로 바로 이렇게 바닥을 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여기 지금 무락을 말하신 것 같아요. 제 후배예요, 그 사람이. 박 데이비드. 이걸 말하신 거잖아요. 한국인을 기여한 인재. 카이스트 나와서 배달하는. 근데 이 채널은 국뽕 채널 아니에요, 여러분. 제 이 채널 주인 알아요. 제 친구예요. 네니. 에, 일단은 이 친구의 채널이 있어요. 어디야? 데이비 채널 있었는데? BQ? 하여튼 이 채널 좀 구독하시고 이 친구 이분이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이분이 가이스트에서 졸업하고 다음에 어떤 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기업에 있는 생활이 너무 안 맞는 거야. 이 사람 성격에. 그래서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너무 더워가지고 많은 데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지금 다시 기업에 들어갔어요. 월급도 진짜 좀 잘 받고. 다른 도시에 이사 갔어요. 맞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설에 나왔어요. 여기. 어디야? 여기 나왔어요. 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없으시면 방송 이제 끊을게요. 얼마냐? 아, 1시간 20분. 아, 좀 해도 되긴 한데. 아, 비트코인에 돈을 날렸다는 얘기도 여기 했어요? 그 애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 크리에이티브 댄. 이건 국뽕 채널 아니던데? 그냥 살짝 좀 약간 썸네일은 국뽕으로 가긴 한데 내용들은 그렇게 국뽕이 아니에요. 팍 데이비드. 이거 우리 카잉. 아, 카잉 채널도 요즘 잘 되네. 25,000 됐어요. 여러분 구독하세요, 우리 카잉도. 진짜 좋은 친구예요. 우리 박대휘 채널은 뭐였지? BQ? BQ22? 잠깐만요. 박대휘 때 채널 열었어요, 사실은. 여기 링크. 링스 하면 이건가?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이 친구의 채널 열었는데 빨리 확인하고 삭제했네 다시 그 채널을. 여튼 이상하네.
카잉 미얀마 매부쇼에서 봤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대길. 알파고님 스포츠 경기에서 터키 응원하시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응원해야죠. 이제 이런 질문 하지 맙시다. 튀르키예도 고인 많이 합니다. 아, 예. 박 데이비드는 터키 이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이름이 박 데이비드 아니에요. 무락인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전체로 바꿔버렸어요. 한국에서 제2의 탄생하고 싶은 거죠. 요즘 튀르키예 좋나요? 치안 물가 유튜버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어디 박씨? 아마 서울 박씨일 겁니다. 한양 박씨. SJ 김님 오래간만이네요. 알파고님 한심한 수준을 자르세요. 어차피 이 영상 비공개예요, 여러분. 유료 구독자들만 보실 겁니다. 어디 RC인가요, 알파고님? 아, 서초 RC예요. 알라딘 마그다사 RC 아니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무슨 대표님이에요? 저 부대표예요. 벌채? 누구지, 벌채는? 알파고는 아직도 간직하는 붕습이나 이런 거였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한국 다문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문화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위치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 민족들이 막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데 있어야지 다문화 나라가 될 거지. 그냥 한국에 해야 될 거 뭐냐면, 국제화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오기가 시작했는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거를, 그리고 그 적응 끝에는 동화, 아시밀레이션, 미안하지만 돼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다문화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문화는 어차피 외국인 여기 있으면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99% 변하게 돼 있어요, 외국인이. 다문화가 되려면 이 외국인의 변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외국인이 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오지는 않아요. 다문화 되려면 외국인의 변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사람이 와야 돼요. 필리핀 아기 돌봄이 100명 온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100명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튀르키예에다가 500만 명 시리아 사람 왔어요. 100명? 100명이 여기 그냥 지 안에 들어가면 이쑤시개 아니라 뺄 수가 있는 숫자예요. 100명이. 아, 나 진짜 이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토론들을 보니까 와, 진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의 글을 봤는데, 한국 지금 위기입니다. 왜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200% 올라갔습니다. 숫자를 봤는데 200% 맞아. 근데 몇백 명에서 몇백 명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난민을 제일 안 받는 유럽 국가도 몇만 명 위주로 받아요. 몇만 명 위주로. 한국이 위치적으로, 자, 보세요. 옆에 중국이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바닷가 있고 일본이 있는데. 아, 브셰미 형이세요? 형님, 언제 우리 채널 출연해요? 이분들이 다 여러 형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랜드 남자가 나와야죠. 아, 펄첸 형님이시구나. 뭐야, 형님? 아, 브셰미 형, 형이에요.
부셰명 85년생인가? 83인가? 8호로 기억하고 있어요. 부셰명 결혼 나오네. 형 결혼하셨죠? 여기 연도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아, 이거 누구야? 진짜 왜 이렇게 멋있게 나왔어요? 키도 크고, 어? 키가 180인가? 여기 봅시다. 185야. 아, 85년생 맞네. 아, 딱 봐도 형이에요. 뭐야? 이렇게 수염도 있고, 키도 크고. 저는 이 말코니를 이제 없애버리면, 저도 이제 어려 보여요, 여러분. 그럼 잠깐만, 알파고 거 보자. 알파고. 뭐야? 바둑이 나왔어. 여기 알파고 시안씨 있어. 저도 이렇게 좀 괜찮게 보이진 않아요? 저도 여기서 어려 보여요, 여러분. 아, 진짜 35세 인생의 판을 걸어왔네. 보통 70세 할 때 죽잖아요. 아,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수염을 안 밀면 이제 하얀색들이 보이거든요, 수염에. 그래서 기분이 좀 약간 짜증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염에 하얀색이 있다면 내가 늙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제대로 젊은 시절을 안 보냈거든요. 뭐야, 벌써 하얀색이 나왔어 여기에. 이제 아저씨라는 말을 듣기가 시작했어요, 많이. 로이카노스 데퍼폴루스, 그리스 사람인가? 알파고 형 영상 방금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여튼 여러분 많이 늙었습니다. 박노가 폴란드를 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여러분 지금 부셰미 형이 이 방송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더 러시아의 핀란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폴란드를 끌어당기고 이 폴란드의 서쪽을 폴란드한테 넘겨주는 거 어떨까라는 그런 플랜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폴란드를 치지는 않을 거고, 근데 확실한 거는 폴란드 국경에 왔어요. 와그너 그룹은. 그건 확실해요. 간다에 보고 왔다고? 간다에 지금 라방 하나? 아, 같은 시간 하면 안 되는데. 간다요. 하나? 안 하는데요, 지금? 아, 그럼 영상이 공개됐는데 거기서 나를 언급한 건가? 연방 인상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를 나를 여기서 언급할 일이 없는데? 근데 방금 전화했어요, 간다요랑. 그 친구를 레고를 데리고 가야 돼요. 무조건. 아, 거기에 나왔다고? 여기서 저를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방송 끝나고. 간다의 웃음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럽죠? 너무나 에너지가 활기찬 그 웃음소리. 나도 이제 까마귀 웃음소리가 있는데 우리 간다의 웃음소리랑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부럽습니다. 지금 한국 외교는 전혀 개사기가 아니고 개호구가 되어 있죠. 그는 뭐 어떤 차원에서 본질에 따라 다르죠. 이 부분 패스하겠습니다.
장아인, 무슬림 분들이 수염을 잘 안 믿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온행록에서 모함med 사드의 수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순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나가 뭐냐면 모함med 사드가 했던 모든 행동을 그대로 하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JTBC 25시에서도 제가 했었죠. 이거 뭔지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이거 채찍 아닙니다. 이거 채찍 아닙니다. 이거는 칫솔이에요. 예, 양치. 와, AK님 역시. 나라 적어도 한 30개국, 40개국 정도 돌아다니시면 이렇게 말이 바로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양치, 이제, 칫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칠이 있어요. 안 되네. 여튼. 그래서 이 칠을 양치질 하시면 돼요.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스바키라고 하거든요. 이제 모함med 사도는 살아 계실 때는 이걸 많이 하셨어요. 평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거는 모함med 사도가 했으면 우리도 해야 돼. 왜냐하면 모함med 사도가 이제 신의 메신저이니까 헛된 행동을 하지 않으실 거다 하고 이 생각으로 무슬림들은 모함med 사도가 하는 모든 행동, 옷차림 다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나 같은 현대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학자들 나오겠죠. 그분들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잠깐만, 모함med 사도가 했던 모든 행동에는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모함med 사도는 7세기에 아랍 사회에서 사셨던 아랍인인데 그 당시 아랍 사람들의 풍습도 디폴트로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종교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아랍 문화에 동화되는 거지. 그래서 구분해야겠다. 근데 이제는 이거는 아직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함med 사도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쓰세요. 이걸 가지고 칫솔을 하세요. 지 관리는 중요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 미스박이랑 관련된 말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거는 제외됐는데 수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염에 대해서 모함med 사도 언급들이 있는데 남자처럼 보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남자처럼 보이려면 콧수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부 무슬림 학자들 중에서 좀 약간 현대적인 사람들은 수염을 안 밀고 콧수염 정도 밀어요. 그래서 수염에 대해서는 좀 약간 논의가 많습니다. 이걸 진짜 종교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 6세기, 7세기에 있는 아랍 사회의 풍습으로 봐야 되나? 언행록에서는 모함med 사도의 극칭찬이 있어야 돼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극칭찬이 있으면 오케이, 그럼 이걸 종교로 받아들여야 되고, 극칭찬 없다. 그냥 모함med 사도는 뭐 디폴트를 하신 거야. 그렇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수염 밀다는 것도 지금 그러한 토론 속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보시면 수염 없어요. 왜냐하면 내 보기에도 이거는 풍습으로 봐야 되는데 종교로 보면 안 되는데 하고 스킵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고래는 없으면 신경 안 쓰거든요. 고래는 수염을 밀으라는 말이 없어요. 일단은 고래는 핵심이에요. 고래는 없다? 저는 그닥 좀 약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거든요. 자, 위에는 릴캣님이 뭘 쓰냐면 유튜브단 파라카자니요 무슨 아비. 이거는 번역하자면 유튜브에서 돈을 잘 보시나요? 형님 아니면 오빠. 왜냐면 이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니까. 이분이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말로 얘기하고 여러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흑자를 보는 거는 최근 몇 달입니다. 제 유튜브를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2년 동안 수익 아니고 적자였어요. 왜냐하면 라방을 하고 난 다음에 라방 영상들이 이제 편집이 돼야 됐는데 그 편집비 등등등 이런 식으로 제 유튜브 수익이 진짜 그 메디나 갔다 오기 전까지 메카 메디나 갔다 전까지만 해도 매달 60만원이었어요. 진짜 뽕한집이 다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60만원이었는데 60만원 70만원이었어요 2년 동안 유튜브 수익이. 근데 이제 편집 병 기본적으로 100만원 매달 깨져요. 그래서 저는 매달 마이너스였어요 진짜.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을 부를 땐 전 출연료를 드렸거든요. 한 10만원 정도 공짜로 부르진 않았어요. 뭐 물론 공짜로 오신 분들도 있긴 하는데 주로 돈을 드렸습니다. 가반수 이상 거의 70%. 그래서 매달 출연료가 나가죠.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 매달 뭐 많으면 70, 80 적으면 한 50만원 정도는 적자였어요. 2년 동안 꾸준히 적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래를 생각했어요. 알파고 버티자. 언젠가 이 채널이 어느 정도 될 거야. 그때를 생각하고 좀 버티자 해서 이제 3월부터 수익이 100만원을 넘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0만원, 15만원, 20만원 정도 수익이 나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 편집비를 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 채널에 있는 주제들이 너무 덕후 주제들이. 오늘 주제 보세요. 니제르. 한국 사람들 니제르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근데 제가 해요. 왜냐? 저는 이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이 니제르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기업 아니면 우리 외교부 직원들 아니면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들 니제르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이제 기독교를 터뜨리려고 하면 니제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없잖아. 컨텐츠가 없어요. 저는 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회수 걱정 없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시성 그리고 자극적인 거 하려면 채널이 빨리 성장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명예라는 거는 돈으로 구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